양문석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에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 육군 서울사무소 울타리에 용도를 알 수 없는 괴 구조물이 설치가 됩니다. 비서실장님, 네. 이 괴 건물이 시중에서는 흉흉한 괴 소문을 달고 다닙니다.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방위를 담당하는 수호신인 오방신을 언급하면서 주술과 무술을 신봉하는 숫자 5에 집착한다고 알려진,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오방신 이야기 들어보셨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 오방신 뭐 그런 언론의 지적이 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자세하게 알고 있을까요? 저 괴 건물이 들어섰는데, 대통령실 앞에 괴 건물이 들어섰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셔요. 저기가 대통령 집무실이고 그 밑이 육군 사무소입니다. 저 사이에, 저 사이에 빨간 동그라미 4개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22년 11월 5일에는 없던 사진이 23년 4월 19일 날 저런 울타리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저것이 오방신을 상징하는 대형관을 옆으로 묻지 않고 세워서 묻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오방신과 주술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 연관되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가짜 정보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예. 주변 건물에 대한 차폐용 나무 식재를 위해 흙을 쌓은 높이만큼 맨홀 점검구를 인상해야 한다는 국방부 요청으로 공사를 시작했고, 예. 실제로 맨홀은 5개가 아닌 10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방신 관련 주장은 터무니없고 예. 무분별한 억측에 불과하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억측에 불과한데 저희들이 대통령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구조물을 채웠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국방부 또한 우리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실 재산이다. 우리는 저 구조물과 울타리를 정비한 적 없다. 그럼 도대체 대통령실도 안 했고 국방부도 안 했고, 그러면 저 울타리와 오방신은 운운하면서 주술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주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맨홀은 이전부터 5개가 아니고 10개 이상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울의 소리치게도 주장하는 오방신 관련 주장은 터무니없는 무분별한 억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대통령실이 손을 안 댔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도 손을 안 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이 5개든 10개든 저 울타리는 왜 생겼으며 그 관은 누가 심은 거예요? 네. 네.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네. 양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신원식 안보실장님 겸 국방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 향해서 쳐들어가자 붕짜자 붕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예,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PPT.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5.16 쿠데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쿠데타지만 혁명이다. 사회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계, 그리고 전두환 씨가 일으킨 1.12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계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위에 거는 맞는데 뒤에 거는 뒤 것을 생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 다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잖아요. 시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과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 자, 세 번째 특정 PPT 말만 보겠습니다. 따가지고 연결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아니, 왜 자, 있는지 PPT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예. 피의자입니까? 왜 꼭 자, 원하는 세 대답만 번째 들으라고 이완영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건 사실이다 말씀하신 적 있죠?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국회의원 있습니다. 시절 PPT 네 번째 한일 간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
사실이다 하고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발언하신 앞뒤 적도 있죠. 자르고 자기의 유리한 주장만 연결시키는 저한테 행위에 유리한 대해서는 주장이 여기 적절치 뭐가 못합니다. 있습니까? 자, 저는 비서실장님, 전 뒤에 뭐 친일 발언 뭐 이런 거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자, 안보실장님,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이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 쳐들어가자 붕짜자 붕짜, 이게 안보 정책에 대해서 너무 그 안보실장님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예. 다음에 박정희 5.16 쿠데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두환 1.12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사회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다. 그 다음에 공백계 나라를 구해야 해서 나왔다. 이건 이제 본인의 안보관과 이 두 분이 유사하기 때문입니까? 아니 5.16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제가 해도 되고요. 저 12.12 관련돼서는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왔지만은 따를 예. 사람이 없다. 지금은 구태타가 알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안보 정책이나 그 안보 주관적 판단이나 이런 거에 맞으면 어떨 때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모가지를 따야 되고 어떨 때는 쿠데타도 5.16에 대해서도 옹호하시잖아요. 비서실장님, 저는 이분이 대통령 곁에 안보실장으로, 더군다나 대한민국 그 군을 통수하는 국방부 장관으로 대통령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정책적 판단에 맞지 않으면 군 통수청가인 대통령을 모가지를 따거나 쿠데타를 해도 옹호하실 분이잖아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안보실장이 정책적인 판단, 안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경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요 논리 비약입니다. 실장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비서실장님께서. 네, 제 관련되니까 제가 제가 답변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나라의 장군은 김관진 장군이었습니다. 김관진 장군이 최근의 인사에 대해서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임명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적임자의 인선이라고 평가를 한 점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아니, 본인의 판단,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안보관과 다르면 군통수권자에 대해서 저런 발언을 하시는 분이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안보관과 재임 중에 그 견해가 달라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억지로 하는 억가라고 그럽니다. 없어. 묻지 않았어요. 흐름 봐서 끊잖아. 그럼 저한테 자, 신장식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야기 안 할 네. 테니까 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할 테니까. 군수권자 모가지 따자. 군사 쿠데타도 또 옹호하고. 네, 신장식 의원님. 네. 모가지 따자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 앞뒤 내용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신장식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근 의원님. 예, 정진석 실장님, 그 윤석열 대통령이 25대 총선 참패 이후에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나가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떤 질책과 꾸짖음에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 이렇게 입장을 한번 내신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총선 참패 이후에 잠깐 이런 생각을 하셨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국가 세력 운운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는 지금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이런 입장을 냈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 총선 이후에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재명 민주당 짧게 얘기해 그 대표와의 이른바 영수회담도 성사가 되었고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치를 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나중에 참으로 답변하시면 유감스럽고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나중에 지금의 답변하시면 국회 좋겠고요. 상황이 제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질문하겠습니다. 상당히 비정상적인 질문하겠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 지도부에도 이제 몇 번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지만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야당 지도부를 찾고 이런 걸 수시로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 그 지도부에 정무수석이 한 번 정도 만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실장님이 오랫동안 정치도 해오신 분인데 이런 상황이 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뭐 수시로 예, 아니로 좀 짧게 뭐 저 답변해 주십시오. 국회의장님 그 비서실장도 제 방을 방문했었고 또 우리 야당 의원님과 나름대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겠네요. 뭐 대한민국 그러면 앞으로 야당과의 어떤 협치나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밝혔던 그런 협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도 안 갖고 있는 겁니까? 협치를 위한 노력은 간단 없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협치라는 상황이 것은 정상적이라고 어느 생각하신다는 일방의 거. 노력만으로 성사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 여야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 의회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 협치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야당과 대화가 없는 게 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인 국회 상황,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거라고. 여당 야당이 있으면 더 많이 가진 쪽이 조금 양보해야 대화가 되는 게 세상 사회의 원리 아닙니까? 많이 가진 쪽이 야당 아닙니까 지금? 많이 가진 쪽이 야당이에요. 지금 야당 의석이 지금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상식적인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정권을 갖고 그 배려나 야당이 더 대화를 보이지 많은 않고 것을 가지고 있고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일방적인 어느 입법 초등학생이 그런 독주와 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권한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국민들이 판단하실 바꿔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